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폴란드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인이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7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 즉 11월 달 들어오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먼저 움직인 게 지금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정이 나온다,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만큼 더 올라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보이고 있지만 종목별로 뭐 조정의 깊이가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얕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 상승에 따른 좀 피로도가 좀 살짝 나온 것뿐이고, 일단 저는 지금까지의 흐름보다는 이번 주 후반부 혹은 네. 다음 주의 흐름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 이번 주 후반 잘 마무리가 되고 글로벌 증시가 다음 주에 상승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진짜 계속 기대만 했었던 산타랠리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그렇죠. 주의 흐름까지도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인 대한광통신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소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의류금융지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CJ CGV와 콘텐트리 중앙 만났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제도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 그렇죠.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또 실적 얘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제작을 하는 쪽, 그리고 또 그 제작한 작품을 상영을 하는 쪽, 이렇게 좀 분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컨텐츠, 엔터, 게임주들 최근에 지금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게임주를 공략해야 될까, 아니면 컨텐츠 쪽을 가야 될까, 아니면 엔터 쪽을 가야 될까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선 코너에서 하이브라든지 JYP를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외하고 보니까 저는 게임주보다는 이런 컨텐츠 쪽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CJ, CGV, 컨텐트리 중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CJ CGV와 콘텐트리 중앙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CJ CGV를 꼽아주셨는데요. 3분기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그쵸. 했습니다. 네. 길고 길었던 코로나 터널이 지나고 이제야 흑자 전환을 했는데 콘텐트리 중앙은 또 비교적 실적이 아쉬웠잖아요. 네. 두 종목을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CJ CGV를 꼽아주신 이유는 무엇일지 함께 들어볼게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기준을 삼은 것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실적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컨텐트리 중앙이 나쁘고 CJ, CGV가 좋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일단 표면적으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텐트리 중앙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못한 상황. 하지만 CJ, CGV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정말 오랜만에 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컨텐트리 중앙도 좋지만 CJ, CGV가 조금 더 투자자들의 혹은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이 범죄도시2 이후에 굉장히 큰 작품들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네. 계속해서 뭐 연이어서 뭐 1,000만 관객을 동원할 뭐 작품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지금 CJ CGV를 비롯해서 이러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매출의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세를 조금은 더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CJ CGV가 힘들었던 것은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베트남 쪽에서의 피해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락다운이 해제가 돼서 베트남과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의료 쪽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CJ CGV 쪽도 그렇고 베트남 락다운 해제에 따른 수혜도 이번 3분기 혹은 4분기에도 저는 더 크게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CJ CGV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뉴, 사마 네트워크스 이러한 컨텐츠 제작사들은 저희가 이 수구파이터 시간 때 많이 언급을 좀 드렸지만 영화관 쪽은 정말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CJ CGV를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정말 오랜 기간 소외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반등 시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거래량이 없는 가짜 반등이냐라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보는데요. 거래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22,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콘텐츠 중에서는 CJ CGV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재룡전기와 현대일렉트릭 만났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그쵸. 변압기를 이야기를 해야 네. 할 텐데요. 3분기 실적이 두 종목 다 선방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수요가 매출을 좀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재룡전기와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혹은 2022년도 들어오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혹은 지칠 수밖에 없는 지수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죠. 아무래도 가장 강했을 때가 하필이면 1월 달. 네. 그리고 나서 2월 달, 3월 달 지금까지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재룡전기 혹은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변압기 관련 주들은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달에는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2월 달, 3월 달, 4월 달 그리고 오는 11월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언제 왔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탄탄하게 우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는 그 기반이 바로 실적이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조금은 이 해당 섹터에서 중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일렉트릭을 현재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변동성을 좀 노려볼 만한 중소형주인 재룡전기를 또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것인지 이 고민들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룡전기와 현대일렉트릭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재룡전기가 또 이번에 매출이 110% 가까이 맞아요.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대다수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안정성을 두고 봤을 때는 사실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재룡전기도 최근의 실적을 보면 이제는 믿고 투자할 만한 회사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변압기의 가장 큰 매출처가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라는 장점. 해외 매출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원달러 환율의 환차익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IRA 법안에 대한 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네. IRA 법안의 가장 핵심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룡전기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 만드는 변압기들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미국발 매출의 비중이 높은 재룡전기가 조금은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재룡전기 실적도 충분하고 그리고 변동성적인 측면을 지금 가지고 있기에 어느 다른 기업들보다도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룡전기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를 15,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재룡전기 이야기하면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꼭 9,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는 재룡전기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BMT 가져와 주셨는데요. 원전 관련주, 또 이번에는 그렇죠.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BMT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네옴시티. 또 네옴시티 하면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엮여서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출발했었던 쪽이 소형 원전 모듈 이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BMT를 현재 위치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와도 지금 소형 모듈에 대한 이 MOU를 체결을 하면서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적도 충분히 탄탄하게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과 테마 모두 두 마리의 토끼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BMT 뭐 길게라기보다는 짧은 변동성을 한번 우리가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살만의 방안을 앞두고 원전 특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MT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좋죠. 다른 업종 혹은 다른 기업들보다도 굉장히 지금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18,000원까지 그러니까 앞선 종목분들보다는 조금 짧게 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때에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BMT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조금은 짧게 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